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버퓨어에서 LG그룹과 SK 하이닉스 쪽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바뀐 건 이미 다 들으셨죠?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서 에버퓨어가 됐습니다. 왜 이름을 하필 정수기 회사 같은 이름으로 바꿨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지금 이제 AI 시대죠. AI 시대가 됨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는 굉장히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위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에버퓨어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단순히 정적인 스토리지 관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좀 고도화된 스토리지 기능 관리 등을 제공할 수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개명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 저희 제품이나 이런 거는 물론 또 새로 추가될 솔루션이 있겠지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 기존의 퓨어 스토리지 에버퓨어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는 주제는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레질리언시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이제 기획한 자리인데요. 현재 이제 모든 시스템은 단순히 이제 복구를 넘어서 그 이상의 방어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작년에도 사고가 많았고 계속해서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계신데 이 자리는 저희 에버퓨어가 가지고 있는 리커버리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해서 완전한 방어를 위한 어떤 플랫폼적인 아키텍처부터 해서 이것을 적용한 고객 사례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컨볼트, 저희 전략적 파트너죠. 백업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백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컨볼트와 같이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실제 어떤 유즈 케이스로 사용하시면 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조금 거창합니다. 백업을 넘어 복원력으로 현대적 데이터 보호 및 복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까지는 지금도 SE지만 그때 직접 시스템 운영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복구에 실패한 SE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백업에 실패한 SE는 용서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IT에 계신 분들이라면. 근데 어떤가요? 실제로 복구에 실패하면은 큰 난리가 납니다. 뭐 뉴스에도 나고 뭐 심할서 쓰고 뭐 실제로 그거보다도 기업의 비즈니스 손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회사들 그리고 정부가 이런 데에 대한 시스템 준비를 안 해놨느냐, 다 대응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 어떤 예산적인 부족으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분명히 빵꾸가 나게 마련이고, 이랬을 때 서비스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책임이 SE들한테 이제 상당히 많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백업 왜 하냐, 이럴 거면은 굳이 돈만 쓴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업보다는 좀 더 복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밀리언 달러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오늘 테마를 다 이미 공지했다시피 아시겠지만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1시간의 시스템 중단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입히는 손실, 평균적인 손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손실은 기업의 규모와 뭐 업종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회사인 뭐 S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중단됐다 하면은 뭐 1밀리언이 아니고 수십 밀리언 손해가 발생을 하고요. 뭐 작은 기업은 뭐 이보다 적겠죠.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 손실은 단순히 재정적인 손실 외에도 그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레퓨테이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방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업무 등급을 구분을 하고 각 업무 등급에 맞는 어떤 재해복구 체제나 시스템 복구 체제를 다 준비하고 계시죠. 요 보시는 표는 일단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되는지, 복구에 대한 SLA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총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고요. 이것들을 봤을 때 1등급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케이스 상관없습니다. 재해나 장애나 아니면 뭐 사이버 공격이 됐던 간에 무조건
2시간 안에는 시스템이 정상화돼서 재개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 업무마저 480분, 그러니까 6시간이죠. 6시간, 6844, 8시간이네요. 죄송합니다. 8시간 안에는 이제 복구돼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시스템이 이거에 맞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여기 뭐 공공 쪽에서 오신 분들 계셔서 좀 죄송스럽지만,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큰 사건을 겪었죠.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시스템이 복구되는데 뭐 몇 달, 30일이 넘게 걸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준비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은 공공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금융 쪽에도 있고요. 모든 기업들이 자체적인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핵심 업무가 이제 3시간 이내 모두 복구가 되어야 되고, 보험업의 경우는 24시간 안에 다 전체 시스템이 복구되어야 된다고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그 회사의 시스템들이 2시간 혹은 3시간 안에 정말 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복구 시스템 잘 구축해 놓으셨으면 바로 이렇게 페일오버 하면은 정상적으로 기동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운영하다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데이터가 실수로 날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특별한 파트가 장애가 났는데 하필 그 파트가 이중화가 안 된 파트라서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그 전체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기존의 백업 그리고 복구 시스템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복구 성능이 예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백업을 받을 때는 굉장히 스케줄을 잘 짜서 대충 예상 성능 나오고 해서 쫙 백업을 받아서 전체 시스템을 허용된 백업 윈도우 안에 다 백업을 받아요. 근데 막상 데이터를 복구할 일이 생겨서 복구를 할 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최근에는 증분 백업을 굉장히 많이 받죠. 아무래도 데이터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매일매일 풀 백업을 받는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로 증분 백업을 받는데, 증분 백업을 복구하려다 보면은 풀 백업, 본을 먼저 복구하고 여기 데일리로 받았던 증분 백업본을 계속 더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오히려 백업을 받는 시간보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1.5배 얘기를 하는데 더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양을 좀 백업 데이터 저장 용량을 줄여보겠다고 중복 제거가 적용된 어떤 VTL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 VTL이 처음에 백업될 때는 잘 문제가 없는데, 복구를 하려다 보면 역시 이 중복 제거 메커니즘이 좀 오버헤드로 작용을 해서 실제로 백업 할 때는 문제 없지만 복구 테스트 해보면은 아마 이 실제 복구되는 속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나올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네트워크 대역법도 뚫었고 충분한 CPU 자원도 갖고 있는데 복구 성능은 그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대규모 장애 상황이 되고 나면은 복구에 대한 요청이 폭주를 합니다. 물론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복구가 먼저 들어가겠지만 1등급의 업무 엄청 많잖아요. 1등급의 업무가 시스템 하나가 아니고 아니면 수십 개를 운영을 하실 텐데, 여기 이런 것들이 몰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병렬 처리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복구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굉장히 높은 운영 비용인데요. 일단 용량이 증가했어요. 백업 대상 용량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도입하는 VTL의 비용도 증가했고, 또 이 VTL이 기존에 대부분 HDD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상면이나 전력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데이터 센터 다 관련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상면이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합니다. 이 전력이 부족하면은 데이터 센터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이런 전력에 대한 절감 요건을 위쪽에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요청을. 그리고 또 백업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이 증가했어요. 대부분의 백업 소프트웨어들은 데이터 용량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클라이언트 수도 관련이 있죠. 어찌되고 시스템 수가 증가하고 데이터 용량이 증가하면 백업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복잡성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운영했을 때만 생각해 보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스템 규모가 2~3배 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이 새로 생겨나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으로 복구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백업 받아놓은 데이터가 나중에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복구를 해야 될 때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매뉴얼 소산하시는 고객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운영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프로덕션뿐 아니고 이 백업 시스템 역시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 회복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이런 백업, 복구 전략에도 큰 변화가 필요한데요. 기존의 백업 복구 전략이 단순한 이제 데이터 복구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비즈니스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를 뭐 잘 백업받고 확실히 살릴 수 있냐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몇 시간 만에 재개할 수 있느냐 초점에서 백업 복구 전략,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개별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면 이제 전체 서비스를 복구하는 데 좀 중점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베어메탈, VM 외에도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활용이 많이 늘어났죠. 컨테이너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그래서 이 컨테이너까지 백업을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건데요. 기존에는 굉장히 모든 전략이 백업 중심이었어요.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시간 안에 정해진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다면 이제는 시간 안에 정해진 SLA 준수를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 양의 데이터를 이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 백업 복구 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에버퓨어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스토리지, 그러니까 메인 프로덕션 스토리지죠. 프로덕션 스토리지를 고도화하는 겁니다. 실제 복구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충분한 백업 리소스가 있어도 가장 데이터가 복구된 성능과 직결되는 게 바로 메인 스토리지의 성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물론 이제 대부분 고객분들 최근에 이제 올 플래시를 많이 쓰시지만 사실 올 플래시 스토리지라는 것은 쓰기보다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백업을 받는 데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백업을 복구하는 데는 스토리지가 1차 스토리지가 병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라도 HDD를 혹은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것들을 최신 NVMe 스토리지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백업과 복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올 NVMe 스토리지는 굉장히 보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저희 이제 첫 번째 에버표의 첫 번째 복구 전략, 리커버리 드리븐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백업 방식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나요? 그냥 똑같았죠. 그냥 서버 붙여놓고 데이터 쭉 읽어서 백업을 받았다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별로 좀 더 최적화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시점 백업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 번에 백업 받는 이런 어떤 스테이트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하나의 서버 내에 많은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들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어떤 구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백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쉽게 백업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백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복구가 조금 더 손쉬워지고 복구를 했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이 즉시 가동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업 솔루션과 통합된 기존의 VTL을 일반 스토리지로 일부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뭐 VTL도 스토리지이긴 하죠. 하지만 VTL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테이프를 대체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테이프 형식으로 에뮬레이션해서 사용하던 디스크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병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스토리지로 교체를 했을 때, 특히 올 플래시로 스토리지로 교체를 하시면은 비용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서비스의 복구 목표를 만족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에버퓨어는 복구 속도와 이 복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1차 스토리지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별 백업을 방식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백업 솔루션을 신규 스토리지로 통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키텍처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권장하는 기본 데이터 보호 아키텍처입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 업무 같은 경우 이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프로덕션에 대한 고도화입니다. 일단 6.9 이상의 가용성을 갖는 굉장히 신뢰성 높은 스토리지를 1차 스토리지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에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의 공격에 대비한 이뮤터블 스냅샷 기능인 세이프 모드, 그리고 디스크가 탈취가 되어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필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토리지 이중화입니다. 스토리지 이중화가 서비스 복원력이랑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 백업 복구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1차 시스템, 프라이머리 시스템이 얼마나 회복력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기술들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액티브 스토리지 백업, 클러스터링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민감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되어도 데이터베이스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스토리지에 장애가 발생해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중단 없이 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액티브 스토리지 이중화가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스토리지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거는 뭐 회복과 관계는 없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라이센스 비용까지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이용하실 이유가 없죠. 세 번째는 이제 백업이 아닌 세컨더리 스토리지로서의 어떤 백업 활용인데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백업은 콜드 오프라인 데이터입니다. 오프라인 데이터는 내가 원할 때 바로 액세스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세컨더리 스토리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 백업 데이터를 인스턴트 리커버리라는 기능과 맞물려서 언제 어디서든 즉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처럼 데이터를 VTL이나 PTL에서 다시 스토리지로 카피해서 그거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백업 스토리지 내에서 즉각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최근에는 많은 백업 솔루션 벤더 그리고 스토리지 벤더가 통합해서 내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효율적인 DR을 구축하는 겁니다. 뭐 중요한 시스템들 다 DR을 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업종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온프림을 많이 활용하는 온프림 투 온프림을 많이 활용한 고객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이기종 간의 스토리지 이기종이라는 건 이제 다른 밴드는 아니고 저희 퓨어 스토리지 내에 모든 스토리지 간의 어떤 스토리지 복제 구성이 가능하게 되고 또 특히 AWS나 애저 같은 쪽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쉽게 복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DR로 썼을 때 장점이 뭐냐? 평소에 꺼놓을 수 있으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데이터가 넘어가는 회선 비용과 스토리지 용량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비용만 내시면은 복제 시스템, 재복구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크게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데이터 보호 아키텍처고요. 여기에 각각 어떠한 기능들이 사용이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사이버 레질런시인 만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의 패턴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해커들이 침입을 하면 예전처럼 들어와서 몽땅 지우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커들이 이 데이터를 볼모로 기업에 어떤 내고를 이렇게 시도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해커가 들어와서 뭔가 바이러스를 심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체 시스템에 연결이 되는 모든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백업본이 어디 있는지, 이 데이터에 대한 복제본이 어디 있는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것들 환경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백업본을 다 지웁니다. 복제본도 지우고 결국에는 데이터가 유일무이해지면 더 희소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하고선 전화를 하죠. 혹은 이메일로 통보를 하죠. 니네 랜섬웨어 걸렸으니까 이거 언제 되기 전까지 안 내놓으면은 이거 못 풀어라고 하면 이제 담당자들이 굉장히 큰 곤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침입 탐지 그리고 이상 동작 감지죠. 처음에 해커가 침투했고 특별한
실행 파일, 바이러스 파일을 올렸을 때 이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스토리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네트워크단에서 많이 방어를 하고 네트워크단에서 굉장히 많은 보안 체계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전에 데이터를 이제 삭제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삭제할 때 그러면 이 데이터 삭제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해커들이 보통 슈퍼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다 스토리지에 있는 것도 지워줄 수밖에 없고 백업에서 그냥 지우면 되니까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해커가 슈퍼관리자의 권한을 탈취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를 시작했을 때 이 암호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마지막으로 보존된 우리의 최후의 무기인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복구시켜서 SLA를 만족하는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빠른 복구 체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이뮤터블 스냅샷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세이프 모드라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삭제 불가능한 데이터 복사본입니다. 보통 스냅샷이라고 하면은 정해진 폴리시, 뭐 하루에 한 번 백업을 받아라, 뭐 14일기간 보관을 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스냅샷은 사실 스토리지 관리자가 임의로 지울 수 있는 시점 백업본입니다. 그래서 해커가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세이프 모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 스냅샷이 지워지더라도 이레디케이션 버켓이라는 곳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바로 데이터가 스토리지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레디케이션 버켓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레디케이션 버켓은 슈퍼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지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증된 5명의 관리자가 모여서 그때 즉시 부여받은 키 값을 조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해커가 이것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지에 있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백업 데이터가 모두 지워졌을 때 이 이레디케이션 버켓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데이터를 살리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데요. 이 세이프 모드가 이제 스냅샷 기반으로 동작하는 만큼 사실은 데이터가 이미 스토리지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복구가 외부에 있는 복구, 백업 시스템으로부터 복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변경분만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보통 이 스냅샷 복구는 짧게는 수초 그리고 수분 만에 굉장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해킹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예전에 이제 골드 카피라고 많이 했는데 이 골드 카피본을 스토리지 내에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감염 시점을 대충 예측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이제 암호화 시점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원래는 이 기능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항시 중복 제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끄고 킬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항시 중복 제거가 되는데 일반적인 데이터와 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중복 제거 효율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데이터 타입별로 여러 이제 DRR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리덕션 레이트를 이제 보정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뭐 10대1, 뭐 적게는 3대1, 4대1까지 하던 이 데이터 중복 제거 효율이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시작하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실제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는데 스토리지 사용량이 막 올라가게 되고 저희 에버퓨어에서는 이제 퓨어1이라는 사스 방식의 원격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런 걸 쭉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 DRR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에 abnormality, 즉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고객한테 얼러트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얼러트가 되면은 이제 담당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암호화돼서 그런 건지 이게 볼륨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이걸 설령 담당자가 모르고 지나갔다 그래도 나중에 시스템을 복구할 때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부 고객사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 시스템을 다 복구했어요, 데이터를.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감염 시점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이게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이제 불안했는데 이 DRR의 변화 시점으로 사실은 원래 이런 의도로 만든 기능은 아니지만 데이터의 암호화 시점을 어느 정도 유추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것들이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지 내에서는 모두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적용한 이제 실제 고객 사례가 되겠는데요. 국내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던 회사인데 이 고객의 이제 페인 포인트는 크게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랜섬웨어를 어느 정도 경험하셔서 이 데이터에 대한 삭제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요. 기존에 이제 VMware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이었는데 즉각적인 복구를 위해서 이제 VMware에서 이제 스냅샷을 이용한 백업을 많이 사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VMware 이미 다 사용해서 아시겠지만 VMware의 스냅샷은 이제 COW, Copy on Write 방식이라고 해서 스냅샷이 찍혀 있는 동안 스토리지,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부하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냅샷 백업을 하면은 시점 이미지를 확보하고 그게 백업이 끝나면 다시 스냅샷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 그래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냅샷 찍고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만큼 시스템에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하고 또 백업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데이터를 스냅샷을 삭제할 때도 오버헤드가 컸는데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그 VMware 인테그레이션, 스냅샷 인테그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건 스토리지로 스냅샷 기능을 오프로드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성능 저하 없는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스냅샷을 찍고 여기를 백업을 받고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스냅샷 기반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래피드 리스토어 존이라고 해서 기존의 VTL이 아닌 저희 스케일 아웃 플랫폼의 플래시 블레이드로 이제 백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RTO 수준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기존에 특정한 업무를 전체 복구하려고 그러면 수일 1일에서 2일 걸리던 이런 워크로드들이 이제는 2시간 안에 특정 업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복구 환경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랜섬웨어 공격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지 백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 왜 이게 꼭 뭐 복구 성능뿐 아니고 백업 성능 측면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오라클 같은 DBMS를 예로 들면은 아마 오라클에서 백업 방식 대부분 이제 백업셋을 이용해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 백업셋을 이용해서 백업을 받으시다 보면 우리가 흔히 비긴 백업, 엔드 백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찍고선 데이터 백업을 다 받기 전까지 이 백업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백업 모드에 들어가면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랑 부하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어떤 피크 워크로드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시스템에 병목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히 제한된 윈도우에서 백업을 수행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백업 시간 굉장히 오래 받고 계신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백업 시점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스템 부하 오버헤드를 생각해서 제한된 시간에만 받다 보니까 야간에 딱 받게 돼 있죠. 그럼 하루에 한 번 받으면은 백업 복구 시점은 하나예요. 사실은 백업 측면에서는 물론 데이터 오라클을 이용한 리커버리를 하게 되면 더 촘촘한 시점으로 갈 수 있지만 백업 데이터 시점은 딱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리지 백업을 이용해서 스토리지 백업이라고 하면 이제 스냅샷을 이용한 백업을 얘기합니다. 스냅샷 백업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자주 백업을 받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백업 복구 시점이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백업 시에 어떤 시스템 부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구 시점이 늘어난다는 것은 복구 시에도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요. 뭐 데이터 복구하는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DB 같은 경우는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끝이 아니죠. 크게 리스토어와 리커버리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백업 시점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00시에 마지막 백업을 받고 21시에 데이터베이스 장애가 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백업은 두 가지 단계 00시에 시점 백업 이미지를 복구하고 남은 21시간만큼의 아카이브를 복구를 통해서 전체 DB를 최신 시점으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VTL에서 데이터가 스토리지로 복구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카이브를 적용하는 시간이 복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서비스가 중단되게 되는데 이 스토리지 백업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 이미지가 12시간마다 스냅샷을 찍어뒀다라고 하면은 12시 시점으로 돌아가고 남은 9시간만큼의 어떤 아카이브를 복구하다 보니까 일단 아카이브 복구량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샷 복구는 보통 수초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시간이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 연속성을 쉽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첫 번째로 아까 전략의 첫 번째였잖아요.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로 퓨어 스토리지를 써라라고 자신 있게 권장을 드리는 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이제 에버그린 아키텍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를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컨트롤러를 상위 기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더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계속 미래에 나올 모든 세대로의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계속해서 최신 하드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 완전 동기복제 기반의 스토리지 이중화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성능 저하 없이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FM이라고 하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플래시 모듈을 통해서 스토리지의 성능, 경쟁사 대비 같은 올 플래시 스토리지라도 훨씬 고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를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지로 교체를 하셨을 때 백업, 복구, 리커버리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연속성의 향상입니다. 무엇보다 무중단 업그레이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제로 플랜 타임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 또 RPO, RTO 제로를 구현하는 어떤 이중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업 및 복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올 NVMe로 구성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복구 성능, 백업 성능이 굉장히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변경분만 스냅샷 백업을 수행을 했을 때 실제로 변경분만을 저장하고 복구하기 때문에 백업 및 복구의 속도를 훨씬 높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최신 하드웨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백업 환경을 굉장히 고성능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이제 안전한 데이터 보관이 되겠는데요. 성능 저하 없는 데이터 암호화 기능,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뮤터블 스냅샷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어떤 공격에서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를 위한 저희 퓨어 스토리지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DB 사이즈 30테라를 백업을 받는다고 하고 했을 때 보통 데이터베이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목적 볼륨을 운영을 하시죠. 그래서 개발 볼륨, 백업 볼륨 다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스토리지에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스토리지들은 물론 요즘에 이제 중복 제거 기능을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많아지긴 했지만 90테라만큼이 그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은 이 각각의 볼륨이 결국엔 다 시점 백업이나 클론본이기 때문에 중복된 용량이 다 제거가 되고 한 14.7테라바이트만으로 이 90테라의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각각의 업무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로서 저희 에버퓨어를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 애플리케이션 센트릭 복구 백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받으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제 백업 셋 방식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백업 셋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오라클 리커버리 매니저 알맨에서 고유의 바이너리 포맷으로 만든 이 바이너리 파일들을 백업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VTL로 저장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오라클의 인스턴트 이미지 백업을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바로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라클의 인스턴트 이미지 카피라는 것은 오라클에서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 특정 다른 백업 벤더나 아니면 스토리지 벤더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들이 지드라라고 하죠. 오라클에서 백업 어플라이언스 나왔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이 지드라가 사용하는 어떤 아키텍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이것을 전용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아니고 이 타겟 스토리지, 사실은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도 되고 올 플래시 스토리지도 됩니다. 다 되지만 이왕이면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저희 퓨어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백업과 복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스토리지와 그리고 DB 서버와 이제 백업 스토리지 사이에는 이제 DNFS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NFS는 굉장히 성능이 느리죠. 아무리 뭐 대역폭을 넓게 잡아도 이게 병렬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느리게 되는데, DNFS 기능, 이거 뭐 저희만의 기능은 아닙니다. 오라클에서 권장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통해서 스토리를 연결하게 되면은 대역폭 쪽에서도 이제 병렬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역폭을 fully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DBA 친화적입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백업 복구 누가 하나요? 시스템 관리자들이 하면서 DBA도 또 신경 안 쓸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죠. 그래서 보통 복구 요청을 하면은 1차적으로 시스템 관리자한테 복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어떤 시점 이미지가 복구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아카이브를 리스토어하는 작업들을 DBA가 관리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DBA들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테이블만 즉각 복구할 수도 있고 전체 DB 인스턴스를 통째로 복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DBA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또 DBA 친화적인 툴, 오래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오라클 서버에서 이제 알만 BCT라는 모듈이 이네이블이 되게 되면은 얘가 시점 백업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백업 이미지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찍어서 카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백업셋 방식이 알맨의 바이너리 포맷으로 변환한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데이터를 찍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이 오라클의 인스턴트 이미지 카피도 인크리멘탈이란 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풀 백업을 한번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분 백업이 가능한 구성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복구할 때는 이 증분 백업들을 한꺼번에 머지해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히 관리자들이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백업 솔루션과 동일하게 스케줄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나오는 백업 솔루션들이 이런 알맨과 연동을 해서 같이 동작을 하는 기능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백업 솔루션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전체 DB뿐 아니고 모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데, 사실 DB만 보면은 알맨 백업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S SQL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라클보다 조금 더 인테그레이션이 높은데, 얘는 일반 NFS 스토리지 말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타겟으로 백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오라클의 알맨 같은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같은 게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시면 역시 스냅샷을 이용해서 스냅샷이 아니라 인스턴트 이미지 카피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전체 데이터를 쉽게 백업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타겟 스토리지로는 저희 이제 에버퓨어의 플래시 블레이드를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 그러니까 7블레이드, 그러니까 블레이드라는 건 저희 쪽에서 말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 구성에서 시작해서 최대 100개 컨트롤러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고성능의 백업 환경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업 확장도 가능하고 스케일 아웃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에 맞게 구현하시면 되고, 저희가 7블레이드 최소 구성으로 했을 때 보장할 수 있는 성능이 한 33테라 백업 성능, 그리고 복구 성능은 시간당 140테라입니다. 그래서 200테라의 전체 시스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전체 풀 백업을 받을 때 6시간 안에 전체 용량을 다 풀 백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4시간 안에 이 증분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1.5시간 안에 증분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고성능의 백업 환경을 제안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런 백업 방식을 적용한 실제 사례가 되겠고, 저희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좀 금전적인 여유가 되는 고객사이긴 한데, 이 고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본인들의 서비스 중단이
비즈니스 손실이 서비스 중단 시 있는 비즈니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백업을 일반 VTL도 사용하시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전부 지금 말씀드린 이미지 백업, 카피 백업과 저희 타겟 스토리지로 이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 볼륨을 스냅샷을 가지고 이 백업 서버에서 이것들을 마운트해서 백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스케일 아웃 플랫폼에 저장이 됩니다. 보통 이제 100기가 DNFS 구성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가 복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테스트 DB 서버를 연결하면은 이 백업된 데이터를 즉시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줬는데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복구 프로세스의 단순합니다. 기존의 백업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DB 관리자가 전체 프로세스를 핸들링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복구 성능 개선으로 SLA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업 성능은 지금 시간당 한 15TB 갖고 이렇게 DB당입니다. DB당 받고 계시고 그리고 복구 성능 한 30TB 정도 나오도록 이제 SLA를 상향 조정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백업 데이터를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단순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복구 훈련이란 걸 따로 해야 됐거든요. 따로 잡아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빈도가 줄어들고 연 1, 2회 했다 그러면 이제는 테스트 DB로 이 DB를 배포하는 거는 상당히 빈번하게 많잖아요. 이 지금 백업을 받아서 복구하는 절차 자체가 그 테스트 DB를 프로비저닝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백업 훈련, 복구 훈련 없이도 계속해서 이 백업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스 스토리지와 타겟 스토리지에 모두 세이프 모드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에버퓨어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위한 백업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솔루션은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실제로 복잡합니다. 쿠버네티스에 올라간 컨테이너는 단순히 컨테이너 자체를 백업하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환경 파일들, 오브젝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백업을 하지 않으면 복구할 때 이것들을 다시 매핑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에버퓨어의 포트웍스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은 컨테이너에 필요한 데이터뿐 아니고 이 컴피그 파일까지 모두 일괄로 백업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또 복구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네임스페이스 단위별로 혹은 컨테이너 단위별로 이것들을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다 줍니다. 에버퓨어의 세 번째 제안은 바로 이제 백업 스토리지로서 에버퓨어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백업 솔루션과 통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티 스냅샷을 오프로드하는 기능 그리고 소스 저희 에버퓨어 스토리에서 타겟 에버퓨어 스토리를 사용해서 일종의 VTL처럼 쓰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통합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는 이제 가장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게 빔과 컨볼트입니다. 특히 이제 컨볼트랑 굉장히 통합이 잘 되어 있고 오늘 이 시간 뒤에는 조금 이제 컨볼트와의 통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VTL로 사실 VTL은 아니죠. 백업 스토리지로 저희 에버퓨어를 사용한 고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대형 통신사 사례입니다. 대형 통신사인데 용량만 봐도 굉장히 크죠. 모든 데이터들을 다 기존의 D사 제품을 이용해서 백업을 받았는데 저희 에버퓨어의 플래시 블레이드로 교체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면이 한 9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도 한 85% 줄어들었어요. 뭐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렉이 한 몇 개가 줄어들었죠. 딱 봐도. 그리고 복구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배 정도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RTO 수준을 11배 정도 크게 향상시켰고 상면과 전력이 줄었다는 것은 비용 역시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TCO 비용이라고 하죠. 운영 비용을 크게 87%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이지만 잠깐 좀 됩니다. 그 컨볼트와의 저희 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백업 솔루션 중에 컨볼트랑 가장 통합이 잘 돼 있고 또 두 번째 세션으로 해서 컨볼트 유스 케이스를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컨볼트랑 저희 에버퓨어를 같이 사용했을 때 장점은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능이 빠릅니다. 다른 스토리지를 사용한 것보다 굉장히 고성능이고 구성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이유는 우리가 S3를 백엔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NFS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VTL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확장성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저희 컨볼터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백엔드를 S3로 사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NFS도 지원이 되는데 S3를 왜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능상 이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NFS,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NFS는 이제 RPC 리모트 프로시저를 쓰게 돼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통신하는데 병렬성을 넓히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백업을 여러 대에서 그러니까 해야 될 경우, 하나의 백업에서 서버에서 여러 개의 백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경우 결국에는 성능 병목에 걸리는데, 이 S3는 기존의 일반적인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또 REST API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병렬성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볼트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컨볼트 내에서 저희 에버 퓨어 스토리지와 S3를 연결을 할 때 커다란 하나의 스레드 풀을 구성을 하고 이 안에서 이 백업 작업의 개수에 따라서 이 동적으로 스레드 개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 한 대에서도 충분한 백업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S3를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백업들이 전부 이제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백업을 했다 그러면은 스토리지 악셀러레이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저희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쏴서 백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이제 클라이언트 백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어 백업 방식과 동일하지만 좀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 메타데이터나 뭐 오브젝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컨볼트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만 클라이언트에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쏴지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경로를 최적화해서 백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보통 미디어 서버라고 하면 굉장히 작업이 많이 몰리는 서버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각 클라이언트로 분산함으로써 미디어 서버의 어떤 동시 처리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브젝트 락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브젝트는 이제 뭐 웜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특정한 오브젝트에 락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혹은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우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세이프 모드랑 비슷한 기능이죠. 그래서 무조건 정해진 보관 기간 내에는 데이터를 삭제 못하게 함으로써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들이 스토리지 레벨이 아니고 컨볼트, 백업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 기능을 다 내릴 수 있는 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볼트와 저희가 아주 잘 통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컨볼트를 사용했을 때 저희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두 개의 센터를 재복구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쪽 액티브, 한쪽 스탠바이지만 실제로 양쪽 액티브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반반 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서 모든 이제 원격 클라이언트나 서버들에서 저희 쪽 스토리지로 직접 백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컨볼트에서 페일오버, 페일백 절차를 통해서 어느 센터에서건 데이터를 백업 복구를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진짜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버퓨어가 제시하는 그 리커버리 드리븐 아키텍처를 적용했을 때 효과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RTO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RTO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저기에 모여 있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시스템적인 기능뿐 아니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또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저희가 무결성에 대한 확신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영 효율성을 크게 강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백업 복구의 복잡성을 줄이고, 그리고 장비 상면, 그리고 전력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무엇보다도 백업에 대한 전체 운영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그리고 시스템이 늘어날 때마다 갖는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게 저희 에버퓨어의 리커버리 드리븐 아키텍처고,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정말 서비스 레벨을 크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RTO 확실히 줄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백업 혹은 데이터 보호에 고민이 있으시면 꼭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또 아키텍처를 짜고 기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에버퓨어에 꼭 문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